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녹화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ETF 결과가 안 나와서 추가적으로 나오자마자 ETF 관련된 내용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메인 썸네일 내용과 똑같이 요 내용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치적 성향 절대 없고요. 보도했던 그 기사 그대로 포와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로 제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이걸 늦게 알수록 여러분들이 손해이니까 이런 것도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몰랐어요 하면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미리 알아서 미리 대응을 해야 내가 범칙금이라도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이번에 암호화폐 관련된 의원실 주최로 인해서 이 시행과 과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되게 자극적으로 또 모 연세대 교수님이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도박죄로 좀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은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 부분이 나왔다라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저도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죠. 자본시장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법 제246조 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금융투자업을 법인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금융투자업을 업자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부분으로 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했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도박죄로 배제가 된다라는 해당 조항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불가한다라고 나왔던 이유가 이제 이거는 좀 따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 교수는 대법원의 암호화폐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해서 도박 공간 개설죄, 방조죄를 성립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위험 회피 목적이 없는 오로지 이익 추구 목적에 따른 선도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박죄로 의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관련 도박죄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코인 리딩방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좀 알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잘 따라와 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이유가, 자, 올해 예탁결제원에서 나왔던 요거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대부분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연초부터 무엇을 담고 있을까? 아니, 다 위험성을 상당히 노출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건 다 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과연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고요. 반면에 또 다른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역기능도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역기능은 그 부분이고, 순기능은 아무래도 레퍼럴을 지금 조장하고 선물을 막 하라고 꼬드기는 새끼들은 싹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저도 이제 우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항상 선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 시간이 꼭 필수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코인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그냥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쪽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 과목별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찍기로 내가 그 점수를 넘기려고 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거와 좀 많이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한번 댓글로 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순기능과 역기능은 동시에 존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 라고도. 그 말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ETF 이제 수수료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수수료 비중을 보았을 때 가장 좀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비트와이즈 정도나 아크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ETF 안 할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비토 ETF를 갖고 있었죠. 다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현물을 직접 갖고 있는 거 비율과 혼합을 해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워낙 활기를 찾을 때 먼저 그쪽이 더 빨리 반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코인 쪽이 좀 더 후발적으로 움직였던 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슈팅도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훨씬 더 슈팅이 크게 나왔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 거래소 코인 상장 현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빗썸이 가장 많았고 빗썸하고 코인원이 가장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ETF 승인에 따른 기대감으로 42,500에서 43,000 구간에 111만 비트코인이 누적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이슈에 따라서 이 움직임의 좌지우지가 클 수 있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매수 청산 펀딩 비율이 90% 이상 하락 이후 트레이너들의 SEC 결정을 기다리면서 주저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청산 비중이 거의 한 95,00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 금감원 내용입니다. 코인 발행량, 유통량, 상장 가이드라인 곧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그냥 국내적인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게 반쪽짜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는데요. 역기능은 무엇이냐면 국내만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내 거래소 빅썸과 그 다음에 업비트 이런 쪽만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그래도 또 다른 순기능으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듣보잡 코인, 뭐 김치 코인, 뭐 쓰레기 같은 코인 이런 거 이제는 좀 많이 추스려서 덜 상장이 되겠죠. 그래서 먹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가 14번째 준미금 증명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튀었던 이유도 아무래도 SEC 발행자들에게 S1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이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승인 이야기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그리고 방향성도 그리고 기대감도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전 클레이튼 SEC 의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ETF 승인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곧 될 것 같다. 시간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캐리 겐슬러는 자기의 또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암호화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3가지 내용을 또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소양 내용을 다뤄 놓았던 내용인데 그만큼 이런 거죠. 제발 이거 좀 위험성이 좀 많이 높으니 나를 좀 추정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차피 금융 자본 시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수익이 이렇게 많이 맛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추정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 다음으로 또 진 크레이머 다행입니다. 진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현재 정점을 찍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또다시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거래된 주식 1위가 마라 디지털 홀딩스.
이쪽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 감소와 행복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결제 감소함에 따라 트레이더들의 추세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보장에 좀 잠깐 쉬어가지 않겠냐라는 퀀트 자료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으로는 스마트 캣 금량이라고 해서 폴리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요것도 조만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한번 소액이라도 담궈보자라는 차원으로 누군가가 올려놔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항상 저는 코인에 대한 뉴스와 정보만 다룰 뿐이지 정치적 성향이 다시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눈도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잠깐 눈뜨고 일어나 보니 목이 또 나갔습니다. 예, 또 나갔고 또 목에 염증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몸 상태가 점차 개선에 따른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잘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